이번 시간에는 싱크로나이즈드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상은 스트림 버퍼입니다. 스트림 버퍼가 있을 때에 내부에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이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되어지는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캐릭터 언더바 타입에 대한 포인터하고 랭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링 버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스트링 버퍼라는 타입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속을 받아서 구현하게 되는데, 내부 메모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스트링 버퍼가 있었는데 스팸 버퍼라고 하는 버퍼가 있었어요. 역시 여기서부터 상속받아 구현을 하게 되는데, 메모리를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때는 스팬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팬은 특이하게도 외부에 있는 메모리가 있을 때 이 메모리에 포인트하고 랭스를 가져와서 관리를 하더라. 그렇지만 실질적인 메모리에 대한 제어권은 없더라. 소멸을 하거나 생성하는 제어권은 없더라 라는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 파일 버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파일 버퍼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내부에 얘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버퍼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파일이라는 파일 핸들러에 대한 것을 가져서 파일을 제어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었죠. C에 있는 그 핸들러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사용하는데 얘가 밖에 있는 파일을 읽어오잖아요. 읽어와서 이 버퍼에다가 곧바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포맷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변환이 항상 요구가 되는데, 이때 코드 cvt라는 배시시 중간에 들어오면서 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변환이 되도록, 그 다음에 out이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파일 버퍼라는 이 관점에서는 역시 동일한 이러한 메모리 구조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근데 실은 내부에서는 외부에 있는 파일하고 연동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만들어지는 버퍼다. 구조적으로 변환되어진 버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드 cvt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스트림 버퍼는 각종 스트림을 만드는 기초 멤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용, 아웃풋용, 인풋, 아웃풋용 스트링 객체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 배우게 될 싱크 버퍼는 오직 아웃풋용 스트림 버퍼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버퍼예요. 그래서 얘를 또 보게 되면 싱크 버퍼가 또 있을 겁니다. 역시 얘로부터 파생돼서 만들 거예요.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이 메모리 공간이 이 조건을 역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메모리 공간을 이 allocate를 줘서 컴파일러 구현자가 이 조건을 만족해서 구현하도록 해줍니다. allocate가 할당이 됐기 때문에 메모리를 필요하면 확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I/O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때에 따라서 키보드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콘솔 창이 되기도 하고, 파일이 되기도 하는데, 얘도 I/O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I/O 디바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또 다른 스트림 버퍼로 이거 설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되냐면 내부 구조가 싱크 버퍼가 있어요. 여기 이제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 인터널. 그 다음 또 다른 스트림 버퍼가 있어요. 포인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기존에 있는 스트림 버퍼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O 디바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하면 여기서 I/O 디바이스를 얘로 설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인터를 그냥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면,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면, 여기 아웃풋이니까 쓰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쓰면 얘는 내부 인터널 버퍼에다가 계속 데이터를 쌓아놔요. 그러다가 이밋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에 있는 버퍼로 싹 보내고 초기화합니다. 자기는.
이때 보낼 때 한 번에 보냅니다. 한 번에. 중간에 이 버퍼를 락을 걸고 한 번에 쫙 보내고 락을 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만약에 얘도 스트림, 최종적으로 이쪽도 스트림 객체 감쌀 거고 이쪽도 스트림 감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스트림 버퍼에, 여기 버퍼에 있는 펍싱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펍싱크는 최종적으로 내부에 있는 싱크라는 그 함수를 다시 가상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호출하게 되면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요 펍싱크는 플러시아라는 의미예요. 플러시라는 이 스트링 객체에다가 외부에 있는 스트링 객체에다가 플러시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플러시라는 함수는 내부에 있는 스트림 버퍼에 펍싱크를 호출하고 싱크를 호출합니다. 플러시가 결국은 이렇게 펍싱크나 요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IO 디바이스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쪽 스트링 객체에다가 플러시로 호출하게 되면 내부에 이 단계를 거쳐서 이 파일들이 이쪽에 쫙 쓰여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플러시로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디바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밋을 호출하면 요 타겟 디바이스죠. 타겟 디바이스에 이밋하고 난 다음에 플러시까지 해줘. 이밋하고 난 다음에 이밋이랑 여기 있는 데이터를 쭉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요 녀석을 플러시해줘. 이런 의미로 예약 작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예약 작업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예약 작업된 거를 지웁니다. 이거 보면 그 예약 작업이 여기는 요 변수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추루가 됩니다. 언제 추루가 되냐면 위에서 스트링 객체에 플러시가 호출되고 그 다음 스트링 버퍼에 펍싱크 그 다음 싱크 오면 여기서 이 부분을 추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약만 걸어옵니다. 여기는 레코디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여기다 추루를 하고 난 다음에 이밋하면 일단 타겟 버퍼에다가 인터널 버퍼를 보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추루이면 이제 그 타겟에 대해서 펍싱크를 호출합니다. 펍싱크를 호출하면 내부 파일들이 IO 디바이스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꺼요. 그 다음에 또 이밋하면 또 동일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버퍼를, 내부에 있는 버퍼를 초기화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밋이라는 용어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예약 작업, 싱크를 했을 때에 다음에 호출해줘가 이제 기본 동작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emit unsync라고 해서 여기 있는 set emit unsync에서 값을 던지면 여기 값이 들어와요. 요 의미는 뭐냐면 sync 할 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할 때에 뭐까지 해달라는 처럼은 emit까지 해줘 이런 의미거든요. emit unsync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실제 이제 구현된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일단 싱크를 하게 되면 기본 동작은 예약 작업을 하는 거죠. 추루를 일단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emit unsync가 추루이면 emit해요. 근데 emit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emit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쫙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추루가 되어져 있으면 플러시까지 해주고 이걸 0으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즉 싱크가 호출되면 emit까지 가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추루가 되면 set emit unsync가 추루로 호출되어지면 싱크할 때 세팅을 얘를 추루로 바꾸지만 오더링도 추루로 바꾸지만 emit까지 해요. 그럼 emit에서는 보내고 요 오더링 정보를 이때 추루가 될 테니까 플러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뜻입니다. 싱크할 때 emit까지 가져오라는 옵션이에요. 그럴 때 이제 싱크 버퍼가 왜 필요한지 좀 궁금하잖아요. 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인터널 버퍼에 쌓아놨다가 한 번에 보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필요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스레드 관련된 예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스레드를 통해서 5개 스레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마다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Cout으로 해볼 겁니다. Cout을 해서 출력하는데 이 꺽쇠 안에다가 thread ID, thread ID 이런 식으로 만들기 원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따르는데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이 호출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락을 걸어서 쓰고 락을 풀고 락을 걸어서 쓰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락 풀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스레드가 여러 개 돌다 보면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정상적인 결과는 꺽쇠하고 엔터 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꺽쇠하고 엔터가 내려와야 되는데 꺽쇠가 2개가 겹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싱크 버퍼 기반의 오스트림 객체로 싱크 스트림으로 바꾸며 타겟을 Cout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나오는 배경은 이래요. 일단 여기 보면 타겟이 여기 2개잖아요. 그럼 일단 싱크 버퍼가 있는 겁니다. 싱크 버퍼에 내부 버퍼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Cout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트림 버퍼가 있어요. 이럴 때 내부에 버퍼가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언제 보내냐면 이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오스트림이 소멸하는 순간 여기 쓰여있던 내용을 통으로 보내거든요. 그럴 때 중간에 개입이 없도록 한 번에 쫙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꺽쇠에서 엔터 내린 이 문장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뒤바뀔 수는 있지만 항상 그 기본 형식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싱크 버퍼예요. 여기가 다른 것도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보면 정상으로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뭘 만드냐면 오싱크 스트림을 만들어요. 딱 요 녀석만 만듭니다. 그래서 내부에 보게 되면 생성자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다 이쪽으로 호출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림 버퍼가 전달될 때도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스트림 타겟을 하고 있는 스트림이 오면 그 스트림 내에 있는 버퍼를 가져와서 역시 이쪽으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밋을 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스트림 버퍼에 이밋을 하고 그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오류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allocate하고 read 버퍼를 리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매니퓰레이터를 일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AND-L 같은 경우는 한 줄 내리고 플러시를 합니다. 플러시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트링 객체에다 플러시를 하게 되면 스트림 버퍼로 내려가서는 펍싱크가 호출되어지고 펍싱크는 싱크로 호출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이 스트링 객체가 Cout일 때는 그냥 그 콘솔 창에 뿌려지는 식으로 가지만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오싱크 스트림이면 이밋할 때 플러시까지 해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AND-L이 이제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D-LS는 그냥 빈 문자만 보내는 거고요. 플러시를 하게 되면 플러시입니다. 자, 플러시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시가 호출되어지면 리드 버퍼예요. 리드 버퍼가 있으면 리드 버퍼에 펍싱크가 호출되어지고 그 다음 싱크를 이렇게 호출되게 됩니다. 근데 Cout일 때는 콘솔창에 뿌려지는 거지만 오싱크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밋할 때 호출해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같은 플러시인데 해석의 의미가 약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매니퓰레이터로 이밋 on 플러시라고 하게 되면 플러시 할 때 이밋까지 해서 플러시라는 말은 내부적으로는 버퍼 레벨에서는 싱크잖아요. 그래서 싱크 할 때 이밋까지 해줘. 그래서 set emit on sync가 true를 설정이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스트림 싱크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여기서 보면 다이내믹 캐스트로 전달된 그 스트링 버퍼에 대한 타입을 체크를 합니다.
no가 붙으면 이 부분을 false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시 on emit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잠시 좀 이해가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게 되면 일단 플러시를 합니다. 플러시란 말이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거는 cout이나 이런 데는 그냥 콘솔창에 뿌리고 끝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요 부분이에요. 싱크 버퍼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 싱크 버퍼이라고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이밋 할 때 플러시까지 해줘라는 옵션을 키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밋을 합니다. 그럼 이밋한 녀석은 이밋 쫙 하고 난 다음에 버퍼에 있는 내용을 쫙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서 설정된 체크값이 true인지 확인할 거잖아요. 보니까 true네. 그래서 이 부분을 IO 디바이스까지 보내고 다시 false로 돌립니다. 그거를 요 한 방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플러시하고 이밋을 순서대로 해주는 겁니다. 플러시 여기 해주고 이밋 해주고 관련된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4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and L 같이 요거는 내부적으로 플러시가 호출되잖아요. 플러시가 호출되면 펍싱크에서 싱크가 결국 호출되기 때문에 이밋 할 때 그거 해줘. 그 플러시까지 해줘로 해석이 된다는 걸가 중요해요, 실은.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일반 Cout 할 때는 그냥 콘솔창에 뿌려줘 정도의 의미에서 끝난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Cout은 그 위치에서 출력이 됩니다. 일단 출력이 돼요. 버퍼에 일단 들어가니까 출력이 될 겁니다. 요 두 구문은 해당 위치에서 Cout이 갖고 있는 내부 버퍼가 있으면 버퍼에 이거를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이거 출력하도록 써주는 거고. 근데 요거 있는 async string 같은 경우는 타겟이 여기잖아요. 요 버퍼에 넣는 건데 여기 보면 인터널 버퍼에 넣고 인터널 버퍼에 넣고 난 다음 인풋은 요걸 하게 되면 플러시 싱크가 호출되니까 이밋 할 때 플러시까지 해줘라는 내용이 하지만 실제로 나간 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쓰고 소멸할 때 이밋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하면서 쫙 나갑니다. 그래서 소멸할 때 2개 쓰고 소멸할 때 나간 겁니다. 실은 여기 있는 요 ANDL은 언제 영향을 주냐면 마지막 소멸하고 난 다음에 버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콘솔창까지 보내는 효과를 가져요. 콘솔창까지 보내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효과를 갖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Cout을 설정하는데 임시 변수를 만들어요.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보면 요 변수가 갖고 있는 내부 버퍼에 hello하고 그 다음에 world 쓰고 여기까지 씁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world가 쓰기 전에 요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곧바로 출력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먼저 나가고 hello world가 나중에 이제 인터널 버퍼에 있다가 소멸할 때 이밋을 거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이밋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제 일단 이밋이 들어가면 버퍼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설계가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싱크 버퍼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Cout 관련된 또 버퍼가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이 버퍼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여기까지는 뭐로 들어가냐면 인터널 버퍼에 들어가요. 근데 이밋하게 되면 인터널 버퍼에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옮겨졌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온전하게 여기 엔터까지 해서 딱 넘어간 거예요. 아직 그 컨솔 창에 출력된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NDL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줄 내리고 플러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이밋 할 때는 여기 월드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컨솔 창까지 뿌려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다음 또 그리딩이 들어가 있고 나갈 때 이 밑에서 버퍼로 이쪽 버퍼로 보내고 딱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버퍼까지 보내고 어떤 경우는 버퍼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컨솔창까지 보내는 기능도 하고
이렇게 섞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는 일단 출력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일단 요 변수가 하나 만들어가 있어요. 싱크 이 녀석이 싱크 버퍼가 만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Cout으로 번역되어져 있네요. 그 헬로 유물 쓰게 되면 여기에 이제 버퍼에 헬로가 써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버퍼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여기서 임시 변수지만 만들어지고 똑같은 타겟을 합니다. 그 버퍼 여기에 굿바이 플라넷을 씁니다. 이렇게 인터널 버퍼에. 그리고 이 녀석이 먼저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먼저 이쪽으로 들어가서 쫙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월드가 들어가네. 여기에 월드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소멸해서 결국은 이 녀석이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먼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굿바이 플라넷이 먼저 출력이 되고 헬로 월드가 나중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코딩에서 등장하는 순서하고 다르게 코딩에서 얘가 먼저 등장했잖아요. 그렇지만 소멸은 얘가 먼저 소멸했거든요. 그래서 소멸 순서에 의존해서 이제 역전되는 형식으로 해서 컨솔창이 뿌려질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Synchronized Outstream입니다. 특이하게도 얘는 구조가 두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림 버퍼가 있고, 이제 싱크 버퍼가 있고, 그 다음 타겟을 하는 스트림 버퍼가 있을 때에 여기 있는 인터널 버퍼하고 내부에 여기도 이제 버퍼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을 이밋한다라고 한다. 라고 했고, 그다음 플러시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스트링 객체죠. 스트링 객체에 대해서 플러시를 호출을 했을 때 펍싱크를 스트림 버퍼에 펍싱크로 가고 그다음에 싱크로 가서 호출하게 되는데 의미는 나중에 이밋할 때 그 이밋하는 대상의 스트링 객체를 플러시까지 해줘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스트링 객체 같은 경우는 플러시하게 되면 곧바로 IO 디바이스에다가 데이터를 플러시하는 용도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내부 과정은 동일합니다. 플러시 호출하면 펍싱크 호출하고 펍싱크는 싱크 호출해서 그 스트림 버퍼 쪽으로 이렇게 호출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